책임을 지고 있는 정 회장에 대해서 저는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용량 텀블러를 뭐 탱크라고 속칭하나 싶어 차 그것도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기획이고 이거 일베 애들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I를 누구나 손쉽게 네. 이제 조작할 수 있고 딥페이크를 할 수 있고 그냥 막 카드 뉴스를 만들 수 있어. 그냥 AI 말만 하면 돼. 그래서 정말 넘쳐나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많이 좀 적발을 더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워낙 큰 내용이라서 이걸로 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5.18이 어떤 날인지 지금 헌법에 전문에 새겨야 될 정도로 정말 우리 민족사에 중요한 날인데 스타벅스가 미쳤습니다. 스타벅스 이게 지금 이벤트를 했어. 5월 18일 오늘을 기해서 네. 무슨 이벤트 한 거예요? 뭐냐면 5.18 땡크데이라고. 예? 땡크데이. 그래서 이게 그냥 이게 뭐야? 우연히 이뤄진 것으로 절대 보기 어려워요. 이게 기획 이벤트는 몇 달 전부터 보통은 준비하거든. 근데 뭐야 이거? 앞에 이 단어가 텀블러를 준다라고 하는 건데 텀블러가 7개 하필이면. 그리고 여기 보면 녹색 이게 지금 뭐 국방색 탱크 있잖아요. 그거 녹색을 주로 밀어 홍보를 하는데 그래서 책상에 탁 올린다. 잠깐만 이 책상에 일베어야 이거? 일베어 다. 이게 지금 우리 박정철 열사 그러니까 그거예요? 사망에서 설마 탁하니 욱하고 죽었다. 그거 지금 다 패러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험한 얘기 나올 뻔했어요 지금. 험한 얘기 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거는. 일상에서 많이 쓰는 해야 말은 돼요.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5.18 땡크데이 그 세븐이라는 것도 이게 일베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일베어들이 중첩적으로 탱크데이 5.18 왜 세븐이 일베어예요? 이게 세븐이 전라도 광주를 지도상에 봤을 때 7시 쪽에 해당되잖아. 전라도 광주를 7로 표현을 해요. 일베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 탱크를 보내야 된다. 그래서 무참히 빨갱이들 짓밟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인 거네. 이거 의도적인. 절대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정말 우리 5.18 기념일 대통령이 약속했습니다. 헌법에 싣고 정말 기억하고 행동하겠노라고. 그러면 이번 참에 광주를 함부로 멸칭으로 하거나 명예훼손하면 특별법까지 이제 통과됐어요. 아 그렇죠. 예. 강력하게 스타벅스 전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책임을 지고 있는 정 회장에 대해서 저는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 대용량 텀블러를 뭐 탱크라고 속칭하나 싶어 차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기획이고 이거 일베 애들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일베의 그 콘텐츠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 드립을 몰래 숨겨놔. 이거는 뭐 수백 수천 콘텐츠에 대해서 일반화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봐? 못 알아봐? 그러면 계속해. 알아보면 해명을 해. 사과문 게시하고 넘어가. 이거거든요. 그럼 무마해. 하나의 놀이의 놀이. 아 이런 공식이 있구나. 네. 실제로 지금 사과했어요. 자, 사과 말씀드립니다. 부적절한 문구가 사용됐어요. 프로세스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과문이 이게 언제부터 기획이 됐고 예. 누가 했고 결제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스타벅스에. 네. 그러면 결제 누가 담당자고 최종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5.18 이벤트를 하는데 그냥 부처에서 담당 직원이 깔짝깔짝 뭐 했겠어요? 인턴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문장 수준에서 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여태까지 이 멸콩 논란이 있었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가세연이랑 친분 때문에 가세연 행사에 후원도 하고 참여도 했고, 심지어 대한민국 좌파를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빌드업 코리아에 스타벅스 커피가 무료 제공됐던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그죠?
적어도 소비자들은 이거 기획했는 실무자하고 위에 있는 검토했던 책임자 정도는 해고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이게 용납이 돼요. 최소한. 적어도 해고하려면 그러면 이제 책임의 위계를 물어야 되겠고 네. 그 위계 속에 정점에 있는 정용진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오늘 마트 노조에서 예. 논평이 나왔습니다. 신세계 정용진 회장의 끝모르는 극우 행보 규탄한다. 멸콩 논란. 극우단체 행사 후원으로 모자라 5.18 당일 탱크데이 행사 진행이 웬 말인가. 민노총 서비스연합 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에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노조의 공동체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대하는 게 이런 입장들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롯데자이언츠가 야구팀에서도 그 사진에다가 실무자가 이렇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 밈을 중요하게 넣어가지고 근데 겉보기에 몰라요 사람들이 일베 용어를 모르면 근데 일베 애들은 다 알아보는 거야. 그걸 즐겨요 일베 애들이. 세상 사람은 모르는데 우리는 알아.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고 이런 표현을 넣어가지고 참. 그거 전부 이거 여기 보시면 이제 바로 요걸 말씀드리는 건데 자이언트 이거. TV 노무한 박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멸칭하는 것인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모르고 넘어가면 자기들이 이긴 거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베의 컨텐츠 알고리즘입니다. 숨겨놨다가 모르고 지나가면 자기들은 이긴 거야. 그러면 더 고무돼서 더 용의주도하게 퍼뜨립니다. 자, 그래서 자이언트에서 입장을 밝히긴 밝혔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동아일보. 롯데자이언츠 유튜브에 일베 표현 자막 인지 못했다 사과. 이렇게 사과로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래서는 개선되지 않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임을 묻고 징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대중 앞에 보고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예? 비슷한 일을 당한 그 회사에 어디 이제 얘기를 물어봤는데 일베 애들이 이제 하는 밈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의미를 해석을 못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아까 무한박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게 일베에서 뭐 하는구나라는 거 아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저렇게 해놓으니까. 근데 나중에 문제 내고 나면 저게 뭐 일베라고 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즐겨 일베들. 근데 몰랐다고 해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묻지 거죠. 않는 것은 그거는 알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의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래서 이럴 때 더 가혹하게 대중들이 비판하고 소비자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강하게 얘기를 해야 이거 홍보물 같은 것도 검수할 때 야 이거 혹시 그런 거 있어 없어? 그렇죠. 이걸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검열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렇죠. 그 체크 포인트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일베류의 그 부정한 기호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다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네요. 반드시. 그러니까 만약에 오세훈이 뭐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삼성역 지하 터널 지나가다가 그걸 1열로 시공했는데 2열로 시공했는데 몰랐을 수 있어. 그러면 면책됩니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당연히 체크리스트에 돼 있는 거를 안 한 거잖아. 그 정도 수준의 감리적 요구를 우리가 해야 될 정도로 우리 사회를 좀먹는 정말 중요한 위해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계속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일베류의 5.18 정신 좀먹는 행위를 우리가 아주 단호하게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오마이뉴스. 5.18 질문에 송원석 광주 어떤 상황이 생길지 더러워서 안 가. 에? 아, 무슨 말이에요 이거? 논평하기가 정말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 양반이 오늘 뭐 생일이었나 봐. 오늘 오전에 이제 무슨 기자간담회를 하고 티타임을 가져가지고 그렇죠. 그 티타임이 티타임에서 자기 뭐 생일 케이크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차 한잔하고 이러면서 이제 약간 업된 것 같아. 그러다 기자들이 뭐 이런저런 질문하다가 광주 지금 장동혁 대표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무슨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난 더러워서 안 가. 나는 더러워서 안 가. 자, 정확한 워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장 대표. 안 간다. 장 대표가 이날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송 원내대표는 모르지 오늘 어떤 상황이 생길지라며 그래서 나는 더러워서 안 간다. 이게 농담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도 그 해명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바이든 날리면 또 죄송한이더라고. 나는 서러워서라고 얘기했다. 그런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믿기십니까, 여러분?
이게 마이크 저기 카메라 꺼진 상태에서의 네. 말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명하는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당 2역 중에 원대는 저런 짓을 하고 있었고, 그럼 당 대표는 그러면 광주에 갔는데 거기서 또 실수를 했어요. 자, 아직 항의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배지를 확 떼버립니다. 수모 배지를 보세요.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대표님 헌법 수록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헌법에 개정하는 거 이건 자기들이 하기로 했고 공약까지 했던 것인데 헌법 전문에 넣는 거를 협조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광주 갔으면 아 그거는 죄송하다 또는 뭐 선거 끝나고는 반드시 하겠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를 피하고 가다가 하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확 떼버리죠. 진짜. 내란당 딱지를 빨리 좀 떼야 되는데 우리가 저렇게. 이거를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가끔 제 얘기 들어보면 좀 억울하게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전두환이 한 거지, 노태우가 한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그게 아니죠. 이들을 갖다가 청산하지 않고 내란의 장제들을 이어받아 가지고 거기에 기생해서 정치적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에 기생하듯이 여전히 이때 가졌던 기득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정치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그걸 억울해할 자격이 없지. 예. 심지어 그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전우원 씨, 전두환 손자조차도 와서 할아버지 대신해서 유족분들께 사과드리고 손잡아드리고 그렇게 역사의 잘못을 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더 큰 어른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정당 대표인데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제 그 법도 만들었고 대통령이 다짐도 했으니 이제 좀 강력한 5.18과 관련해서는 단죄하는 모습을 좀 꼭 좀 보여주셔야 할 걸로 기대합니다. JTBC. 네, 5.18 추모 분위기 흐린 우리가 윤석열 윤어게인 집회. 네, 5.18 관련해서 극우 유튜버들도 윤어게인 집회를 했다는 겁니다. 아유.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연합뉴스에 따르면 네, 처벌법 비웃나 5.18 왜곡 폄훼 유튜브 콘텐츠 작년 538% 상승. 네, 더 증가했고 경찰 입건은 6년 동안 120명뿐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내년 5.18을 맞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우리가 이제 5.18에 대해서 제대로 희생하고 있노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그 삼성 파업과 관련해서 가처분 나왔는데 그거 상당히 좀 중요한 가처분 같은데 한 평가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조가 개시하려고 하는 쟁의 행위를 멈춰달라 잠정적으로라는 가처분 신청이었는데 뭐 복잡한 논리를 다 떠나서 일부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유지해야 하는 필수 시설 안에 반도체 생산 공정이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 걸 전제로 쟁의 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21일부터 예고가 돼 있는 노조 파업이 반도체 제작 공정에 어떤 그 뭔가 위협을 가하기 위한 이제 수단인데 그러면 파업의 실효성이 사실상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좀 덜게 된 이제 노조 입장에서는 근데 법원이 그렇게 결정했더라도 우리는 그냥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불법 집회잖아요. 그러면 불법 파업이 되는 거고 네. 결국 엄청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손배소 아무리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손배소와 관련돼서 네, 노란봉투. 노란봉투가 시행이 되지만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서는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거 마음대로 하라는 면허가 아니에요. 그걸 또 이상하게 왜곡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던데 네. 그거 아닙니다. 자, 관련해서 저는 무슨 우리 노동부 장관이나 총리 그리고 이제 산업부 장관도 이제 그 노조 파업에 대해서 네. 직권 조정하겠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그나마 이제 법원에서 이런 판단이 나와서 다행스럽습니다만 대통령도 매우 이례적으로 저는 이 대통령이 여태까지 냈던 메시지들 중에서 가장 깊은 어떤 국정에 대한 통찰과 방향이 담긴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짜 훌륭한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합니다. 배타적으로 한 권리만을 주장하고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은. 그래서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네.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의 몫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사, 주주들, 그리고 국민들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었습니다. 네.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주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긴급 조정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장애권도 제한될 수 있다. 네.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입니다. 과유불급, 물국 필반입니다. 아 저는 과유불급까지는 좀 오바 아니야 니들? 근데 물극필반이라는 말씀을 딱 꺼내는 거 보면서 아 진짜 대통령 의지가 단호하구나. 물국필반 죄송합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섬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모든 게 네. 자리로 돌아온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방적 추구가 지나치면 반작용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취지의 그렇군요. 말씀이신데 정말 이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편향됨이 없이 정말 균형감 있게 국정을 바라보고 계시구나 그러네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연대하고 책임지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결국은 뭐 대통령이 뭐 법원을 뭐 압도할 수단과 의지와 영향력도 없지만 저는 또 이런 하나의 여론 형성 주체로서의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저 같은 소시민들도 좋아요 또 리트윗을 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해주셨고 그래서 3시간 만에 10만 명 이상 보면서 저기 여론으로 자리 잡고 저는 법원이 올바른 판단하는데도 저는 영향을 미쳐줬다 선의에 예. 이렇게 기대를 삼성 노조의 투쟁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들은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는 저러한데 그들의 메시지 중에는 물론 뭐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아닐지언정 그 노조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보면 회사를 우리가 망하게 해야 된다. 코스피 5천으로 다시 돌려버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극단적 얘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를 못 얻고 노조 안에서도 탈퇴자가 쇄도하는 거예요. 이미 이 투쟁은 졌다. 저는 제 책상에 삼성전자 노조에서 아마 기자한테 주인 유일한 상패가 있을 거예요. 그러시. 저는 삼성 엑스파일을 보도한 기자고 그리고 삼성 반올림 그 산재 투쟁도 그렇죠. 정말 네. MBC 있을 때부터 MBC에서 보도 안 나갈 때도 네. 저는 열심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노조에서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나 삼성 전체 노조 노조 운동하시는 탄압할 때도 분들이 있었죠. 그죠. 삼성 정말 일반 열심히 노조도 있었고, 싸웠어요. 예. 그런데 최승호 노조위원장이 한 말이야. 하청업체와 성과를 나눠야 되지 않느냐. 하나오션은 하물며 하청업체에도 본 직원들과 똑같은 보너스를 줬어요. 대통령이 칭찬했죠. 근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정규직은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고 입사할 때 채용 조건이 달랐는데 윤리적으로 같은 선에서 봐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노조위원장이라면 국민들이 평가할 겁니다.